Fuck you, I won't do what you tell me. Fuck you, I won't do what you tell me. 네가 하라는 대로 안 할 거다. 이거는 또 부조리한 차트를 갈아엎어버리자는 참으로 RATM다운 표출 방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세상엔 차트에 한번 드는 게 평생의 꿈인 뮤지션들이 많아요. 당장 저조차도 옛날 가수들을 설명할 때 차트부터 내밀잖아요. 흥행을 판단하고 인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 그래서 차트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러나 때로는 차트에 어떻게든 들기 위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있고 결국에는 그 순수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당장 얼마 전 빌보드만 해도 번들 판매 집계 기준을 개정하면서 편법 쓰지 말라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 또한 그런데, 다만 오늘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저항해서 결국 자신들의 차트를 지켜낸 이야기, 2009년 영국의 크리스마스 차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영국에서 크리스마스 차트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일단 위키에서도 크리스마스 넘버원만 따로 분류가 되어 있을 정도인데, 이거는 첫 번째로 영국의 음반 판매량이 항상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피크를 찍고, 두 번째로 1년의 마지막이라서 거의 연간 최고 싱글들만 모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그래서 단순한 차트 1위를 넘어서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거죠. 역대 1위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금까지 회자되는 캐롤도 있고, 시대를 대변하는 자선 노래, 프레디가 죽었을 때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1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이렇게 모두에게 소중한 크리스마스 차트였는데, 이 차트의 위험은 2004년을 기점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영국판 슈퍼스타 K, 엑스팩터가 등장했기 때문에. 매년 9월에 시작해서 딱 크리스마스 직전에 끝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죠. 이 엑스팩터는 매년 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시즌이 종료되고 나오는 싱글은 당연히 차트 1위를 도맡았어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방송이 끝나니까 싱글이 나오는 거는 딱 크리스마스 때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차트가 어느 순간부터 엑스팩터 우승자들의 축하 파티가 돼버린 거죠. 2005년부터 엑스팩터가 매년 크리스마스 1위를 가져가기 시작. 결국 크리스마스는 엑스팩터라는 공식까지 생기고, 이 배후에는 엑스팩터의 프로듀서인 사이먼 코엘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아이돌에서 거의 말빨로 사람 반 죽여놓던 그분 맞는데, 결국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엑스팩터의 동무대로 만들어 놓은 건 이분의 전략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승자에겐 이보다 좋을 수가 없어요. 우승만 하면 사실상 그 상징적인 차트에 무혈입상하게 되는 거니까. 하지만 여기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뭉쳐서 처음으로 사이먼 코엘한테 개겨본 게 바로 2008년이었죠. 할렐루야를 커버한 엑스팩터 우승자에게 맞서서 제프 버클리의 할렐루야를 1위로 올리자는 운동. 하지만 이 저항은 실패하고 맙니다. 2005년을 뺀 엑스팩터 우승자들의 1위 곡은 매년 커버곡이었고, 결국 그 다음 해에 사람들은 또 한 번의 반란을 계획하게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 저런 노래방 커버에 1등을 넘겨줘야 되냐,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랩메탈 곡을 1위로 푸시하자고 입을 모으는데, 그 곡은 바로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킬링 인 더 네임이었습니다.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 말 그대로 기계를 향한 분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저항하고, 실제로 노래들도 기득권을 향한 반항으로 똘똘 뭉친 좌파 밴드예요. 음악을 넘어 사회적인 이슈에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밴드죠. 그러니까 밴드 이름의 기계는 산업혁명을 이끈 주체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대변하기도 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RATM의 노래 킬링 인 더 네임 또한 누군가의 이름으로 무엇을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원곡은 흑인을 탄압하던 백인 경찰을 의미했지만, 이번 경우에는 너희는 자본의 이름으로 우리 차트를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보컬이 라고 외치는데, 직역하면은 좆가, 난 네가 하라는 대로 안 할 거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좆가, 이번엔 너네한테 1등 안 내준다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는 어떤 결연함, 그런 굳은 의지가 보이는 그런 선곡이었던 거죠. 자, 이 곡을 크리스마스 1위로 올리자는 페이스북 그룹이 생성돼요. 이거는 2009년 12월 10일 기준으로 55만 명의 지지를 받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이런 저항을 본 사이먼 코엘이 이거를 바보 같다고
언급하면서 이 페이스북 그룹은 그 크기를 훨씬 더 키우게 됩니다. 이때 사이먼 코엘이 한 말을 한번 요약해볼게요. 바보 같은 짓이라. 나를 겨냥해서 하는 짓일 텐데 이래봤자 피해보는 건 엑스팩터의 우승자지 내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그런 캠페인이라. 이 발언은 사이먼이 이 캠페인을 바보 취급했다는 제목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사람들의 반응은 더욱더 격렬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거는 단순한 소비자의 저항이 아닌 대중 전체와 어떤 권력자의 대결 구도가 돼버린 거예요. 사이먼 코엘에 맞서서 저항을 지지하는 이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일단 당사자인 RATM은 물론이고 또 다른 저항의 상징인 섹스 피스톨즈의 조니 로튼도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 그리고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도 나서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 이 당시 이 사건을 언급한 유명인들의 면면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뮤즈, 프로디지, 폴아웃 보이, 그리고 푸파이터스의 데이브 그롤 등등. 이거는 그 당시 크리스마스 차트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페이스북 그룹의 멤버 수는 어느새 75만까지 올라가요. 2008년 크리스마스 1위를 한 할렐루야의 판매량이 57만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연 이번 차트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 돈을 내서 킬링 인 더 네임을 구매할 것인가. 그런 관전 포인트를 아는 채 크리스마스 차트 집계가 시작됩니다. 차트 집계 첫날 킬링 인 더 네임은 엑스팩터 우승자를 6,000장 차이로 앞서게 되고, 이튿날 그 차이를 66,000장까지 벌려요. 하지만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9,000장까지 좁혀지고 정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때 RATM이 지원 사격을 위해서 BBC에서 라이브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면 시스템을 갈아엎을 수 있다, 이런 말과 함께.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저항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저항 정신을 제대로 자극하게 되죠. I won't do what you tell me. Fuck you, I won't do what you tell me. Fuck you, I won't do what you tell me. 제발 욕은 하지 말아달라는 BBC의 요청대로 욕을 자체 묵음 처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Fuck you, I won't do what you tell me를 외쳐버리는 거예요. 좆가, 네가 하라는 대로 안 할 거다. 결국 이거는 또 RATM다운 방송사고로 남게 되고, 이거는 또 부조리한 차트를 갈아엎어버리자는 참으로 RATM다운 표출 방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영국 전역에 관심이 집중된 크리스마스 차트 발표 당일, 결과는 킬링 인 더 네임의 5만 장 차이 승리. 50만 장을 팔면서 킬링 인 더 네임은 발매 17년 만에 차트 1위에 오르게 돼요. 이때 추이를 보면 차이가 9,000장까지 좁혀진 이후에 킬링 인 더 네임의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저항군이 한 번 더 연대를 한 거고, 결국 그들은 역사상 가장 거칠고 폭력적인 캐롤을 탄생시키며 자신들의 차트를 지킨 거죠. RATM의 보컬 잭 데라 로차는 젊은이들 독과점에 대항해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는 그런 소감을 남기죠. 그리고 수익금을 기부하고 기념으로 영국에서 무료 콘서트 개최. 이 콘서트는 또 RATM의 레전드 라이브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패자가 된 사이먼 코엘은 인터뷰를 통해 패배를 인정하게 돼요. 그간 1위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온 것 같다면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편법도 없이 열정 하나로 1위를 달성했다고 박수를 보내죠. 하지만 그 다음 엑스팩터는 곧장 1위를 되찾아오고 2013년, 나아가 2014년까지 크리스마스 차트는 다시 한번 엑스팩터가 가져가게 돼요. 결국 저항이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09년의 크리스마스 차트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로 남으면서 그 본질을 지켜냈다는 거. 아직까지도 매년 크리스마스가 오면 회자되는 이야기고, 이거는 결국 작은 손이 여럿 모이면 큰 손을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기계를 향한 분노,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은 여전히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생명력은 전혀 죽지를 않고 있어요. 저도 요즘 여러 상황을 보면서 이 밴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들의 기계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마침 크리스마스 시즌도 다가오고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RATM이 또 내년에 재결합을 한다고 해요. 한국에서 이 노래를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들이 안겨준 교훈은 기계가 아무리 판을 쳐도 인간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 2009년 영국의 크리스마스 차트는 이거를 실현시킨 하나의 예로 남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